오늘 사건은 1999년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시부야 히로히토는 첫 아내와 결혼의 문턱을 넘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하고 한날 종교 활동해야 된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남편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어떤지 관심도 없고 하루 종일 종교 활동이랍시고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래서 시부야 히로히토가 먼저 이혼을 제안, 결혼 생활 종지부를 찍게 되죠. 이때 그는요, 결혼 생활 마무리에 시원섭섭하면서도 동시에 종교의 힘이, 신앙의 힘이 정말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똑부러지고 현명하던 내 아내가 한순간에 그 종교 교주에 빠져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으니 진짜 미신, 종교의 힘이 무섭고 강력하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내 아내가 빠져있던 종교, 그 교주도 사실 한낱 나랑 같은 평범한 남자 아니야. 그런데 지금 그 남자를 찬양하는 여자가 몇 명이야? 다 그 남자가 하라는 대로 하고 지는 아주 살판이 났겠지. 재밌겠지. 잠깐만. 그런데 나라고 그놈처럼 하지 말라는 법 있어? 나도 똑같이 여성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내 삶도 재밌어지지 않겠냐고. 그때부터 그는요, 어떻게 해야 나도 그놈처럼 자발적으로 여자들이 날 받들게끔, 날 믿게끔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여자들을 내 소나기에 올려놓고 장난감 마냥 가지고 놀 수 있을까?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든 새로 시작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죠. 이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 그는요, 다양한 종교 창립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시부야 히로히토만의 종교를 만드는 거야. 날 신처럼 신앙하고 추앙하는 종교를 내가 곧 신이야. 날 믿어봐, 넌 행복해지고. 또한 그는요, 인터넷으로 체면술이나 강령술 혹은 정신통제술 등등 이런 걸 다룬 책들을 다 사서 읽기 시작해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왔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만의 종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요 주둥이 말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사람을 홀리고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이 말 기술이 기본이잖아요. 특히나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 이걸로 사람을 완전히 속여야 되는 거니까. 그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미래를 점칠 수 있고 재앙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 앞에 점술 간판을 걸어버립니다. 점집을 연 거죠. 간판이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찾아와요. 대체적으로 일이나 여러 감정에 많이 지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점을 보고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고 방법은 없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지 불안을 덜어내고 싶어 했어요. 위로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놈이 다 알고 있어. 내가 당신들 같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당신같이 마음이 약하고 다친 사람들이 다루기 쉽거든. 그는요, 여성들이 자신의 고민을 얘기할 때마다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어려고 달래면서 신뢰를 얻어요. 그리고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시작합니다.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당신에게 있는 나쁜 기운들 싹 빠져나갈 거예요. 왜? 나는 신이니까. 나와 성관계를 맺어야만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이거 누가 들어도 거짓말 아닙니까? 당신이 왜 신이야? 잠자리 하려고 별 생쇼를 다네. 확 욕짓거리 한바탕 할 만한데 다들 오케이, 알겠어요, 나 구원 받을래요. 다들 그를 믿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홍보까지 해주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뭐야, 여자 하나 꼬드겨 가지고 노는 게 뭐 이렇게 쉬워? 소문이 퍼지면서 시부야 히로히토의 명성은 더 커졌습니다. 내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서. 그만큼 많은 여성들이 위험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몇몇 여성들은요, 자발적으로 그한테 말해요. 시부야 히로히토님, 저랑 결혼해 주시면 안 돼요? 여자들이 먼저. 이게 그에게는 굉장한 짜릿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 이때까지 나는 여자들한테
이런 대시를 먼저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 웬일이야, 여자들이 자기랑 결혼해달래. 여자들한테 인기 없는 남자 넘버1이 자기였는데 결혼해달라는 이 요청 거부가 되겠습니까?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지. 그런데 문제는 일본도 우리나라도 다 처제가 안 되잖아요. 부부는 신랑 신부 딱 한 명씩. 그런데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여자들은 여러 명인데 나 포기 못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법적인 제약 때문에 새로운 여자가 마음에 드네? 그러면 기존 먼저 결혼한 여자와 이혼해요. 그리고 또 저 여자랑 재혼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시부야 히로히토 나랑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저 여자랑 또 결혼하겠대. 여자들 사이에 질투라든지 싸움이 날 법도 한데 아유 이놈이 다 손을 써놨죠. 신은 한 여자만 가질 수 없어요. 세상을 다 보살펴야 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서 더 최악이 원래 결혼 생활 하다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했어요. 그러면 기존 전처 집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전 괜찮아요. 저 계속 당신 옆에 있을래요. 그렇게 전처와 새로운 여자가 같이 살고 그러다가 또 다른 여자랑 재재혼. 그러면 전처와 그리고 새로 재혼한 또 다른 여자 이렇게 또 다 같이 살고 무슨 도미노 마냥 집에 여자가 막 쌓이는 거예요. 여자들이 안 나가. 지는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여자들 사이 껴있으니. 여자들이 밥 해줘. 부인, 전부인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도 다 알아서 벌어와. 내 말대로 다 해. 의자왕 마냥 남자는 딱 하나. 나머지 수십 명의 여자들. 와우, 짜릿하잖아. 그렇게 이놈은요, 여자들의 허락하에 법적으로는 아내 한 명을 두면서 실제로는 여러 여자들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살던 곳은요, 도쿄 북서부 다마오 근처에 무려 3층짜리 대저택이었어요. 인적이 드물고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숲과 밭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나쁜 짓은 항상 달콤하거든. 2005년도에 그는요, 무려 11명의 여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목말라, 여자가. 이 11명도 맨날 보고, 맨날 같은 여자랑 하고, 지겨워. 신선함이 없잖아. 다른 뉴페이스가 필요한데. 그렇게 그가 57세가 넘어갈 때쯤 눈을 돌립니다. 누구한테? 20살 창창하고 신선한 젊은 여자한테. 아 이거 미친 새. 그런데 이놈이 지 능력을 과대평가했어요. 다 우쭈쭈 해주니까 지가 진짜 무슨 신인 줄 알아.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다 꼬실 수 있다고 생각했나봐. 그건 지 착각이었습니다. 2005년 10월 20일 20살이었던 이 여자 속아서 이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옳다구나. 이때부터 히로히토는 세뇌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 주변에 무서운 영혼들이 붙어있어. 나와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 영혼을 달래야 돼. 내가 정보국 군관이어서 내가 다 알 수 있거든? 지금 네 뒤를 쫓는 스파이도 있어. 내 집에서 나가면 너 그 스파이한테 죽을 거야. 내가 스파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게.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스파이야 스파이는. 다행히도 이때 이 여자 또한 같은 생각이었어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순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집을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얘기합니다. 난 분명히 얘기했다. 너 여기서 나가면 죽을 거라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때 이 여성 이 말을 듣고도 아이 몰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뛰쳐나와요. 그리고 친척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요. 다 같이 경찰서로 가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경찰서에 체포된 시부야 히로히토. 이때 그는요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았대요. 너 뭐 네가 군관이고 나발이고 스파이고 나발이고 죽을 거라고 협박했다며. 제가요? 저는 그 여자한테 협박을 한 적이 없어요. 그저 꿈에서 본 걸 얘기한 것 뿐인데요.
경찰은요, 이런 그의 말 전혀 믿지 않았어요. 뭔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수상해.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시부야 집을 수색 들어갑니다. 갔더니 웬걸? 칫솔이 이게 몇 개야? 욕실에 세면 도구들 하며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여성 옷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딱 봐도 이 집에 여러 명의 여성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 책장을 딱 봤더니 온통 최면이나 점 이런 책들이 한가득이네. 경찰은요 딱 감이 왔습니다. 이 새끼 여러 여자들과 비정상적인 집단 생활을 했구나. 50대 남자가 11명의 여성들과 동거 생활? 이 소식은요 일본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뉴스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경찰서로 여러 여자들의 전화가 엄청 걸려와요. 자기도 이놈한테 위협을 받았었다고. 정확한 증거들 앞에 시부야 히로히토는 여성 위협 및 공동생활 등의 혐의로 기소됩니다. 1년 6개월 징역 그리고 4년의 집행유예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벌을 받았으니 이놈 정신 차렸겠지, 정말 회개했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미쳤어? 이 재미있는 걸 그만두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놈은요. 하나의 사이비 종교를 만들려고 했어요. 날 추앙하고 날 신으로 받드는 종교. 아니, 정확하게는 종교를 만들었죠. 이미 나를 신으로 믿는, 날 모시는 신자들이 있거든. 이 신자들을 잊으면 안 되지. 우리가 시부야 히로히토 교주님을 도와드려야 돼. 2023년 2월 시부야 히로히토 다시 체포됩니다. 이땐 혼자 체포 안 돼요. 자기의 전 아내 중에 한 명인 시부야 치아키도 함께 체포됩니다. 2022년 12월 12일 40대였던 전 아내 치아키가 우리 교주님 시부야 히로히토님을 모셔야 되니까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 거예요. 17살 어린애가. 그러니까 이때 이 여자가 친근하게 웃으면서 다가간 겁니다. 안녕? 언니라고 불러. 언니는 개뿔. 그러면서 쓱 하는 말이 내가 용한 점쟁이 하나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머리가 복잡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물어보면 바로 해답을 알려주실 거야. 이 말에 당시 17살이었던 소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답답한데 나도 점이나 봐볼까? 딱 이 정도의 호기심. 이를 캐치한 치아키는 그 어린애를 데리고 시부야 히로히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점쟁이라며. 딱 들어가서 히로히토라는 점쟁이와 몇 마디 나눴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6시간짜리 영화를 보래. 무슨 영화? 외계인 UFO를 다룬 다큐멘터리. 나 전 보러 왔는데 이게 뭐야? 어쨌든 영화가 끝났어요. 시부야 히로히토는 말합니다. 잘 봤어? 넌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니? 외계인은 정말 있어. 외계인은 18살에서 27살까지 사람을 잡아먹어. 그러니까 진짜 나는 외계인에게 먹히고 가짜 내가 외계인에게 복제돼서 살아가는 거야. 너 살고 싶지 않아? 너 17살이잖아. 내년부터 외계인에게 잡아먹히는 나이가 되는데 잡아먹히고 싶어? 외계인이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야. 네 피부를 다 벗겨서 죽인다고. 그리고 그 피부를 지가 뒤집어 쓰고 복제하는 거야. 너 외계인한테 이렇게 당하고 싶어?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줄까? 외계인에게 안 잡혀 먹히려면 나랑 성관계를 가지면 돼. 나한텐 사실 신비한 능력이 있거든. 와, 여러분 이 말 기가 차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외계인한테 안 잡혀 먹히려면 나랑 자야 된다. 다행히도 이 소녀 또한 우리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런데 이때 옆에서 한 사람이 거듭니다. 누가? 날 여기로 데리고 온 치아키가. 얘 너 웃을 일이 아니야. 너 당장 내년부터 18살인데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도 외계인한테 잡아먹힐 뻔한 거 시부야 히로히토님 덕에 살았어. 그러니까 이 치아키의 역할이요. 옆에서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게끔 맞장구 치는 사람 있잖아요. 거드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히로히토 말을 듣고는 기가 차서 웃었는데 옆에서 막 이 여자가 거드니까 사람 심리가 아닌 걸 알면서도 약간 반신반의하게 되는 거예요. 저 아저씨랑 자야 된다고? 그런데 곧 죽어도 그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 소녀가 우선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면서 그 집을 나오려고 한 거예요. 이걸 눈치챈 이놈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너 오늘 일어난 일을 경찰이나 가족에게 얘기하면 난 정말 널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어. 넌 얼마 안 가 죽게 될 거야.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정말 신고 못합니다. 그리고 이놈이 분명히 그랬거든.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는 달랐죠. 다 털어놓은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은 친구, 가족들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립니다. 그러면서 2023년 2월 7일 경찰 급습 다시 체포했던 거예요. 이때 흥분한 그는요 6명의 경찰에게 최루가스를 뿌렸습니다. 저항한 거죠. 그렇다 보니 그 체포 과정에서 시부야 또한 머리에 상처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이죠. 무슨 해리포터 상처 마냥 약간 악마 같지 않아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 같기도 하고. 여러분 2005년도에 11명 여성들과 함께 살다 체포됐어요. 그때 그의 나이 50대였습니다. 57세. 그런데 지금 17살 꼬드기다가 다시 체포됐잖아요. 이게 2023년도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 70대였어요. 와, 더 놀라운 건 70대였던 이때 그의 집에 40대부터 70대까지의 여자들 9명과 그들이 낳은 또 이놈의 자식들 아들, 딸 3명까지 해서 모두 13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 같이 체포된 치아키였던 겁니다. 매일 아침 여자들 9명 중에 5명이 출근을 했대요. 돈 벌어 오는 거예요. 그럼 남은 4명의 여자들은 집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주위 이웃들이 이 가족을 모두 이상하게 봤어요. 하지만 별다르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 남자가 여러 여자들과 살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거예요. 혼인신고 한 여자랑 해서 있고 뭐 이 여자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자기들이 좋아 같이 있는 거라고 하니 이웃들이 여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 여자들 모두 그에게 세뇌된 상태였습니다. 외계인이 우리 잡아먹을 것이다. 구원받으려면 나와 살아야 한다.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당신에게 있는 나쁜 기운들이 싹 빠져나갈 것이다. 왜? 나는 신이니까. 우리나라 또한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엄청 많죠. 이들은요 항상 마음이 아픈,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노려요.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사람들을. 이거는 아픈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진짜 나쁜 새끼들인 거죠.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10대 여성을 집으로 끌어들여 나와 성관계하지 않으면 외계인에게 먹힌다 라고 속이고 9명의 여성과 사실상 일부 다처제 생활을 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이던 일본의 70대 남성이 판결 하루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부야 히로히토 사망했습니다. 치아키 역시 2022년도인가? 사망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히로히토는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묵비권으로 일관하면서 판사가 외계인에 대해 물어볼 때만 대답했대요. 판사가 정말 외계인이 있다고 믿냐? 라고 하니 외계인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판사가 그럼 외계인 같은 걸 본 적 있냐? 그랬더니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다 라고 대답했다는데 참 기가 찬 사건입니다. 결론은 이 남자 일부 다처제 생활을요 말도 안 되는 생활을 무려 10년 넘게 하다 죽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일본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이비 종교 때문에 골머리 썩히는 분들 많습니다. 가족이 빠져 있다거나 아내가 여기 빠져 있다거나 등등. 아, 입에 담기도 더러워요 진짜. 이런 놈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신이 있긴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경계심을 유지하고 종교 조직의 행적을 분별하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